종로 뒷골목, 아침 햇살이 비추는 낡은 구두 수선대 앞. 낡은 작업복을 입은 김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노련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구두 닦기 노인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그는 한때 종로의 뒷골목을 주름잡던 정보통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눈빛만으로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던 그 예리함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합니다. 이 낡은 구두만큼이나 세상사 속내는 닳고 달아 보이는 법이라고.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이죠.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자신의 단칸방에서 낡은 액자 속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부부와 어린 손녀딸. 평화로워 보이는 사진이지만 할아버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힙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화목해 보이는 아들네 가족. 하지만 며느리의 그 완벽한 미소 속에서 할아버지는 언제부터인가 싸늘한 기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집에서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녀딸이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 미연 씨가 살가운 말투로 할아버지에게 음식을 챙겨줍니다.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식사 잘 못하신다면서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시선은 잠시 흔들리는 미연 씨의 눈빛과 밥그릇만 뒤적이는 손녀딸 서윤이에게 향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할아버지의 오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가 다시 아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서윤이가 할아버지에게 직접 그린 그림을 건넵니다. 그림 속 엄마는 활짝 웃고 있지만 아빠와 서윤이는 어딘가 슬퍼 보입니다. 서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가끔 무서운 표정을 지어요. 아무도 안 볼 때요. 할아버지가 서윤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사윤이 무슨 일 있어? 할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도 돼. 아직 어린 서윤이의 그림에서 그리고 그 작은 떨리는 목소리에서 할아버지는 며느리 미연 씨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말이죠.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곧 엄청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것을. 과연 며느리 미연 씨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서윤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에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는 그 말이 도무지 귓가를 떠나지 않았죠. 구두를 닦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종로 뒷골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속내를 감추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들의 미세한 눈빛 떨림, 입꼬리의 경련, 손가락 끝의 떨림까지도 놓치지 않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에게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죠. 며칠 후 할아버지는 다시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마침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연 씨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많이 드세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태도도 모두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미연 씨가 음식을 덜어주면서 잠깐 스쳐 지나간 그 차가운 눈빛을요. 마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기계적인 그 움직임을 말이죠.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고맙다. 정성이 대단하구나.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식탁 위로 울려 퍼졌죠. 순간 미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미연 씨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짜증과 분노를요. 하지만 곧바로 미연 씨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서윤아. 엄마가 새 숟가락 가져다 줄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그 짧은 순간을 보지 못했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이중성의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할아버지는 아들 동훈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느낀 의심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동훈아,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연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표정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동훈 씨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연이가 얼마나 착하고 헌신적인데요. 저와 서윤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께서 구두 닦으시면서 사람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종의 직업병 같은 거죠.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사람 보는 눈이 없을 것 같으냐? 너도 내 마누라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똑똑히 봐야 해. 동훈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미연이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하시면 정말 속상해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불신. 그것은 할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 외로움, 이 답답함은 마치 차가운 강물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답답함.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자신의 단칸방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녀 서윤이의 그 떨리는 목소리와 두려움에 찬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과연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운명은 참으로 묘한 법입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찾겠다고 결심한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단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미연 씨가 할아버지의 구두 수선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있었죠.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구두 좀 수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아끼는 건데 굽이 많이 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맡겨라. 며칠 안에 해줄게. 미연 씨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구두였습니다.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죠. 굽을 떼어내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두 굽 틈새에서 작게 접힌 종이 조각이 나온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명함이 아니었죠.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사채업자의 명함이었습니다. 게다가 뒷면에는 손글씨로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명함이 분명 미연 씨에게 온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왜 구두 속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혹시 미연 씨가 남편 몰래 돈을 빌린 건 아닐까요? 불안한 예감이 할아버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서윤이가 울면서 자신이 아끼던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미연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지만 할아버지는 서윤이를 달래주겠다며 인형을 함께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방을 뒤지던 중 할아버지는 우연히 미연 씨의 옷장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이 혹시 거기 있을까 싶어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옷더미 사이에 두툼한 현금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 개의 통장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모든 통장이 서윤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딸, 아직 어린 서윤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 이렇게나 많았던 것입니다.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서윤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할아버지는 급히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명함과 돈 뭉치 그리고 수상한 통장들. 이건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섬뜩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연 씨의 완벽한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불길한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과연 미연 씨는 이 거액의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어린 손녀의 이름이 왜 이용되고 있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함에 적힌 사채업자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손녀 서윤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할아버지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2층 간판도 없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박미연이란 사람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사채업자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 여자요? 당신이 시아버지신가 보네. 그래, 뭐가 궁금하신데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이가 여기서 돈을 빌렸습니까? 사채업자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빌렸다고요? 이미 몇 천만 원을 끌어다 썼죠. 남편한테는 비밀이라고 신신당부하더군요. 그 여자 빚 갚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구먼. 심지어 딸내미 이름으로 보험을 잔뜩 들어놓고 제가 보기엔 죽으면 보험금 타먹으려는 것 같던데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죠. 이럴 수가. 내 손녀딸을 그런 무서운 일에 이용하다니. 할아버지는 분노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사채업자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사채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노인네, 그 집안일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여자 눈빛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돈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지 제가 이 바닥에서 오래 봤는데 그 여자는 특히 더 심해 보이더군요.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녀를, 자기 친딸을, 보험금을 위해, 아니, 이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이죠. 며칠 후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서윤이 방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미연 씨가 혼자 있을 때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미연 씨의 목소리는 할아버지가 아는 그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며 계산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연 씨의 목소리가 흥분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시골 촌뜨기 노인네를 어떻게 속이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그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늙은이랑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완벽하다고. 할아버지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라 믿었던 여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탐욕과 악행으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이 서 있었습니다. 시골 촌뜨기라. 할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서윤이를 더 빨리 지켜줬어야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당장 막아야 할 악행이었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연 씨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들고 아들 동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녹취록, 사채업자의 증언, 서윤이 이름으로 된 수상한 통장 내역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아들 집 거실에서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하나하나 동훈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채업자 명함, 통장 사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녹음 파일까지 말이죠. 할아버지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동훈아, 이걸 좀 봐라. 내 아내가 미연이가 하고 있는 일이다. 처음에 동훈 씨는 고개를 저으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미연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골 촌뜨기 노인네를 어떻게 속이는지, 보험금을 타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말이죠. 동훈 씨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라고. 미연이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동훈 씨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아내, 사랑했던 여인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연 씨가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증거들, 창백한 남편의 얼굴 그리고 차갑게 자신을 응시하는 시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말이죠. 미연 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할아버지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기 그만두거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순간 미연 씨의 얼굴에서 그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오히려 냉소적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상냥한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연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다 내가 했어. 당신 같은 시골 촌뜨기랑 살기 싫어서 발버둥 친 게 뭐가 잘못인데?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이었어. 이 가난하고 초라한 삶이 지긋지긋했다고. 동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서윤이는? 우리 딸은? 너한테 뭐였어? 미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이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보험금을 위한 수단이었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 순간 거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자리에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인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더 빨리 막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 악행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과연 미연 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연 씨의 차가운 고백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아버지는 종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들이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로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종로의 모든 골목, 모든 사람들을 꿰뚫고 있었던 할아버지는 이제 그 인맥을 총동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인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름난 변호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은인으로 여기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명백한 사기죄이고 심지어 살인 예비 음모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들이 확실하니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미연 씨의 공범까지 찾아내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미연 씨는 분명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종로의 또 다른 지인, 전직 형사였던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감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증거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을 보니 공범이 있는 게 확실하군요.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수소문해 보겠습니다. 며칠이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씨는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미연 씨의 공범은 다름 아닌 그녀의 대학 동창이었고 이미 여러 건의 보험 사기에 연루되어 있던 전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채업자의 증언, 녹음 파일, 통장 내역, 공범의 신상 정보까지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할아버지는 언론에도 제보했습니다. 이런 악행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며칠 후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밀한 증거 수집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연 씨의 집과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고 공범의 집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종로 구두수선대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가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미연 씨와 그녀의 공범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오후 가족을 상대로 한 대규모 보험 사기 사건의 주범 박미연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딸을 이용한 보험 사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범도 함께 검거하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차가운 쇠창살 뒤로 사라지는 미연 씨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비로소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정의는 결국 승리하는 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라고 말이죠. 이제 할아버지와 동훈 씨 그리고 어린 서윤이는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뿐이라고 말이죠. 이제 할아버지와 동훈 씨 그리고 어린 서윤이는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미연 씨가 체포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훈 씨는 그동안 말을 잃은 듯 살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가정의 파탄, 그리고 딸에게 가해질 뻔했던 끔찍한 위험까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어린 서윤이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던 서윤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할아버지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무서울 때도 슬플 때도 말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윤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랑 아빠가 있으니까요. 그 작은 목소리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동훈 씨도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종로 구두수선대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동훈 씨였지만 결국 아버지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동훈 씨는 처음으로 할아버지 옆에 앉아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동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이야. 이 종로처럼 말이지. 그날 이후 세 식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서윤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서윤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윤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예전에 그렸던 그림과는 달리 이번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서윤이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해요. 할아버지는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할아버지도 행복하단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종로 뒷골목의 구두수선대 앞에는 작은 화분이 놓였고 그 옆에서 할아버지와 동훈 씨는 나란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할아버지 곁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시련은 컸지만 그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이죠.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종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와 동훈 씨, 서윤이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을 닦아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종로 뒷골목의 구두수선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훈 씨가 옆에서 함께 일했고 서윤이는 학교를 마치면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구두 수선대를 비추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구두를 내밀며 수선을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구두를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구두네요. 정성껏 손봐드리겠습니다. 동훈 씨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부자의 호흡은 이제 제법 잘 맞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서윤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서윤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래요. 할아버지랑 아빠랑 저 다 같이 그렸어요. 할아버지는 서윤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참 잘했구나. 저녁이 되자 세 식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동훈 씨가 준비한 소박한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지만 그 시련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고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이 작은 행복을 지켜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종로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그들 사이를 걷는 할아버지, 동훈 씨, 서윤이의 뒷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차가웠던 서울의 길 위에서 그들은 작은 희망을 닦아내며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